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인스타에서 DM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시신경 척수염 영상 남길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치료했던 과정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봐도 좀 보기가 불편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는 해요. 제가 막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께 진짜 그냥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 정보가 좀 살아있는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찍은 거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받았는데, 리투시맙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리투시맙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우선 리투시맙 치료가 시신경 척수염의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투시맙이라는 치료제는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뭔가 그 단계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센 약에 속하는 거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센 약을 쓰면은 그것보다 낮은 약한 약은 약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리투시맙을 쓰는 게 시신경 척수염의 재발 방지의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의 성향상 이제 저 같은 환자는 이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게 재발되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에 마비가 오면서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걸음을 걸었어요. 지금 표현하자면 이렇게 발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발에 힘이 딱 실려야지 균형 감각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이 붕붕 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균형이 완전 제로였어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병원에 입원해서 2달, 3달씩 제가 재활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진짜 재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 재발 방지의 그 확률 있잖아요. 확률. 일반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100명에 한 명 정도 재발한다 라고 한다면, 리투시맙은 1000명, 10,000명 중에 1명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주저없이 리투시맙이라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투시맙 치료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리투시맙이라는 게 납테라는 항암제를 굉장히 옅게 희석해서 그거를 이제 몸에 주입을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항체를 표적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들은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재발이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들었고, 근데 신경과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다. 이게 이 약을 쓰고 이 약이 잘 안 들었을 경우에 조금 더 센 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죠. 다 개개인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맞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에 리투시맙을 맞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알러지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알러지 반응이 오는 뭐 부위라든지 강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리투ximab 주사를 맞을 때, 이런 식으로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1시간 동안 뭐 1mm를 맞는다.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럼 그 다음 1시간에는 2mm를 맞고, 그 다음 1시간에는 3mm를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속 조절해 가면서 맞아요. 그래서 길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은 이 리투ximab에 별로 부작용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사실에서 외래로 맞을 때 최대 6시간. 6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외래로 리투ximab을 계속 이제 2차, 3차 맞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때까지 맞으면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두 번째인가 맞을 때 그런 약간 이상 반응이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입원해서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재보면 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거의 뭐 반나절 깨어있는 시간 계속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리투ximab 주사를 맞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사 맞으실 때 내 몸의 반응에 대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려움증, 발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라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막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첫 번째 입원을 하신다고 하신 저한테 DM 주신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길게 시간을 두고 이제 약간 타이머 같은 걸 달아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아무래도 항암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약물에 대한 굉장히 관리? 그러니까 주사바늘 뺄 때라든지 그걸 개봉할 때라든지 그런 게 아마 그냥 일반 수액 맞으실 때랑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게 관리하는 약물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2박 3일 입원하시니까 입원한 첫날에 뭐 조금 필요한 검사, 뭐 피검사 이런 거 당연히 하시는 거고, 둘째 날 맞으시고 별 이상 없으면 셋째 날 오전에 퇴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리투ximab 일정 잡으러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의사분들 많이 지금 전공의들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하는 날짜, 요일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변동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이번에 너무 어렵다, 막 치료가 어렵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정된 일정대로 아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6개월 주기, 요번에 텀이 이제 6개월 텀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혹시 제가 괜찮다면, 제 상태가 괜찮다면 그 텀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5월 초에 이제 피 검사를 해서 그 저의 항체가 그 제로 베이스에 계속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면 저는 아마 한 달 정도 텀을 늘려서 6월달 정도에 입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많고, 저도 다양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고, 사실 영상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이제 찾아서 답변을 받기 어려우시니까 많이 DM 주시고 댓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영상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실 어려운 병이에요.
저도 아직 그때 그 발병했을 때 후유증이 남아있고, 약을 계속, 저는 리리카정이라는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과 다니면서 눈 검사 계속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눈에 뭔가 느껴지면 사실은 굉장히 겁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 후유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혹시나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까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위로 받고 싶어요.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영상을 찍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도 정말 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보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 조금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리디카정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면서 그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따갑고 그런 감각 이상을 앓고 있거든요, 후유증으로. 그런 감각 이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약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감각을 줄이는 거거든요. 너무 예민한 감각을 둔하게 줄이는 약을 먹고 있는 거여서 조금 말이 버벅거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좀 막 빨리 말하고 싶을 때 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티가 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치료하려고 먹었던 약이 또 요런 부작용을 낳고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제가 더 지금 조금 아픈 게 남아있다고 해서 약을 더 늘리면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지금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으셔서 아직 재활훈련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힘내시고 분명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항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Q&A 들고 영상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